네, 안녕하세요. NCS 자기계발 능력,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 같이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요, 우리 자아와 관련된, 자아 인식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올바른 자아 인식을 통해 실천하기 위한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타나 있네요. 여기 있는 피라미드에 도식화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내가 아는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자아 인식이 있고, 표준화 검사 도구를 이용한 또 자아 인식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자아 인식을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는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세 개와 좀 이제 관련이 멀거나 아니면은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나타나 있네요. 자, 1번부터 한번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과장 A는 지인으로부터 나와 있네요. 지인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직종으로의 이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자, 그 지인으로부터 좀 제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겁니다. 자, 좀 잘라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장 A는 지인으로부터 이직을 제안받았어요.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아를 인식하는 건 이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직종이라고 하는 게 지인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인 거죠. 여기서는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트라이앵글 속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내가 아는 나로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자, 10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사하였다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시면 부장 B는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자아를 인식하고자 자, 부서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익명으로 자유롭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자신을 인식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2번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가겠네요. 자, 구직자 C는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맞추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 검사 결과를 다양하게 제출하였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뭐 적성 검사 결과 나왔으니까 뭐 표준화 검사 도구 뭐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흥미 자체 뭐 이런 것들을 자 기업에 맞추어서 하는 거는요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네요. 자, 사원 D는 평소 존경하던 같은 부서의 부장 P처럼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자 그를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며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게 나타나 있죠. 자, 이런 부분은 내가 했던 그 역할 모델을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같은 부서의 P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나로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자, 마지막에 있는 다음 달 미국으로의 출장 계획이 잡혀있던 이 대리는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비즈니스 영어 회화 능력을 좀 더 향상시켜야겠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개인적 요구에 의해서 자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 역시나 내가 아는 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건 우리 3번 정답이 되겠네요. 무리하게 기업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김 교수는 구직 중인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자기 개발에 대해서 경험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표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자, 사례 중에 그들이 겪은 자기 개발 장애 요인들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야기를 했네요. 자, 장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고 계시죠? 자, 연결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가인을 보시면 저는 전공 교수님께서 저의 적성에 맞는 건설 직종으로 입사를 추천했습니다. 나의 적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전공 교수님이 타인으로부터 좀 받은 거예요. 자아를. 자, 그런데 본가에서 너무나 먼 나머지 혼자 계시게 될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바람에 나는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장애가 되는 요소가요. 가정 환경이 되는 거죠. 이런 가정 환경은 문화적인 요소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연결을 시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인을 따져보시면 욕구와 감정의 작용 아니었죠? 문화적인 장애 나와 있네요. 3번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나머지 같이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나인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데 아직도 저의 적성과 흥미를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무지와 관련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해야 되는 방법을 모를 때, 자, 그런데 나이는 제한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나 관습을 지속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자, 어릴 적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제조업체 공장의 관리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부서를 선호하시는 지도 교수님의 반대로 또 입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문화적인 장애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개발을 모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가인과 다인 자체는 같은 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요인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사에 나타난 직장 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앞에 이론에서 보다시피 직장 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두 가지의 방식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내였죠. 인내심을 좀 길러라, 좀 인내심을 가지자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라고 해서 긍정적인 좀 마인드를 가지면서 좋게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면 직장인 A씨가 요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짜증이 늘고 예민해졌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대요. 왜냐하면 이게 다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는 이들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건 저 두 가지의 방식을 떠올려주면 되겠죠. 첫 번째, 처음 입사했을 때 마음가짐을 적었던 일기장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어 했던 목표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마음가짐을 다시 떠올리면서 인내심을 기르는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목표를 보니까 내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목표가 여기였네. 아직 이루지 못했으니까 조금 더 참아보자. 이렇게 해서 인내가 길러지게 되는 거죠. 자, 힘들수록 자신이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더 참고 인내한다. 좀 힘든 이야기지만 정확한 답이고요. 상사의 질책이 점점 더 커질수록 그만큼 나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한대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생각이죠. 자, 현재의 직무 스트레스를 상사의 입장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함께 고민한대요.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상황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역시나 인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될 텐데 직무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타 부서로 이동을 신청한대요. 타 부서로의 이동이 완벽한 그리고 정확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동을 했는데 똑같아. 그럼 또 타 부서로 이동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죠. 5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기 개발에 관한 각 사례와 그 단계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을 골라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총 5단계로 나눠져 있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비전과 어떤 목적 이런 거 성립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자인식, 자관리, 경력 개발 이렇게 지금 화살표가 이어지고 있네요. 첫 번째 자인식 단계와 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를 수립해라 라는 부분 우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들이에요. 자인식을 그러면 나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목표를 수립하는 거 여기는요. 목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관리하는 자기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기관리. 일생에 거쳐 이루어진 일과 관련된 경험을 이력서에 작성하는 거, 이런 거 우리 경력 개발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경력 개발, 직업훈련기관에서 표준화된 적성, 흥미 검사를 실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성과 흥미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과정이죠.
인식 과정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인식, 자기 개발의 첫 단계로서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나를 아는 것부터 해야지 이제 목표가 정립되고 나를 보고 있는 주변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인식 단계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에 있는 자기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는 거, 이런 것도 역시나 자인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5번. 다음 사례를 읽고 이 상황에서 김 씨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A사에서는 신입사원 김 씨를 채용하여 김 씨가 근무하게 될 ABCDE라는 직원에게 새로운 업무를 지도해 줄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사에게 좀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부장과 함께 있을 때는 업무를 잘 알려주던 직원들이 부장이 사라지면 기존에 맡았던 자신의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신입사원에게. 심지어 자신들이 맡은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 씨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막 일을 자꾸 막 나눠주고 대신 시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김 씨는 새로운 업무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을 뿐더러 당장 다음 주에는 그동안의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당장 김 씨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김 씨가 해야 되는 행동은 거절이죠, 거절. 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명확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자기계발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대인 관계가 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게 좀 정답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올바르게 거절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답으로 이제 지워주면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1번 보시면 A가 자신의 업무 서류를 복사하여 타 부서에게 결제 받아올 것을 지시하자. 그러니까 일을 시킨 거죠. 여기서 김 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거절할 때 왜 거절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면서 거절을 하는 거 적절한 거절 방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원들 중에 김 씨의 능력을 가장 높게 인정해줬던 B 씨가 김 씨에게 D 씨를 도와 업무를 완성할 것을 지시하자 김 씨는 B 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최선을 다해 D 씨를 도왔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지 못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해줬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도 역시나 좋지 않은 모습이 되겠네요. 자, 오히려 좀 수동적인 인물 유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C씨가 자신의 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업무 수행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한 후에 즉시 거절하였다.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거절로 이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직원들의 업무를 돕기 전에 김 씨가 업무와 가장 유사한 D 씨의 업무를 돕는 것이 자신의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개발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도움을 줬다라는 거는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김 씨의 업무를 먼저 해결해주면 이 씨가 맡은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이 씨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김 씨의 업무를 먼저 해결해주면 이 씨가 맡은 업무를 도와주겠다라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먼저 제안을 한 후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또 수행한 다음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겠죠. 또 올바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다음 사례 중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주체적인 의식과 자인식을 덧붙여서 여기서는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내리는 사람을 찾아야 할 텐데요. 자, 1번 보시면 A는 평소 존경하고 우러러보던 상사래요. 상사를 따라 고수익의 재테크 종목에 투자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존경하고 우러러보던 상사가 했기 때문에 따라한 거죠. 거의 숭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2번. B는 매일 밤 늦은 퇴근길에 집 근처 마트에 들러서 정육 코너에서 판매하는 마감 세일 품목을 구매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곤 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굳이 그걸 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그 마감 세일 품목이라고 하는 그 희귀성, 제한성이죠. 제한적인 상품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내가 정말 필요한 건지 먹고 싶은 건지 사야 되는 건지를 따져보겠지만 이 마감 세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굉장히 희귀성이 있네 하고 넘어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3번. C는 우연히 들린 서점에 베스트셀러 진열대에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이 진열된 것을 보고는 반가운 마음에 또 책을 구매했다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서점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 진열대에 오지 않았었다면 이 C는 이 책을 구매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어떠한 모습들, 사회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 사람의 의사의 결정권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증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4번. 건설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D는 오랜 신세를 졌던 30년 지기의 부탁으로 자신이 소유한 별장을 2년간 무상 임대해 주기로 하였다라는 부분이 나타나 있네요. 자, 건설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D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신세를 졌던 30년 지기의 부탁이 있었고 자신이 소유한 별장을 2년간 무상 임대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냐면 D씨는 어차피 이 별장이 자기 소유였기 때문에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 역시도 D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 D는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가장 올바르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 있는 E는 인생의 롤모델인 P의 삶을 따라서 P가 첫 직장에 가졌던 시기에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였고 부부가 상의하여 P가 조언한 시기에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P를 따라하는 롤모델처럼 계속 쫓아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호감에 따라서 호감의 정도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완벽하게 좀 평정심을 가진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5번도 역시나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숭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희귀성 때문에, 세 번째는 사회적인 부분에 휘둘릴 때, 그리고 네 번째는 호감에 의해서 호감, 비호감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4가지 경우 잘 기억하신 다음에 우리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다음 중 A사에서 15년을 근속했던 이 40세의 김 씨가 그럼 이제 좀 중견 사원이 된 거죠. 경력 개발의 각 단계와 이에 맞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직업 선택. 김 씨는 권고사직으로 A를 퇴사한 후에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탐색을 한 거예요. 직업 선택을 할 때 있어 중요하죠. 흥미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교육기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적절한 직업 선택 과정을 겪었네요. 자, 조직 입사 보면은 교육기관의 교직 이수 후에 김 씨의 경력과도 무관하고 그리고 지역 교육과도 무관하나 교육 지도자가 강력히 추천해가지고 B회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뉘앙스만 봐도 사실은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위에서 고려했던 자신의 탐색, 적성, 흥미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추천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무조건 들어가는 거는 옳지 못한 경우가 되겠죠. 자, 경력 초기에는 A사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새 직장이지만 늦게 얻은 직장인 만큼 김 씨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초기에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야 되겠죠. 작은 목표 설정하고 성과를 거두는 모습으로 만족감을 계속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경력 중기에는요, 김 씨는 어느덧 비사의 부장으로서 현장 근무자를 관리하는 위치가 되었대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던 비가 비사 입사 초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요즘은 신입이 예전에 자신들에 비해 열정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의 경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말기에는 어느덧 비사에서 근속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고 B 씨는 정년을 앞두고 회사의 환경에 예전과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가 경력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에 들어가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느끼면서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개발 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2번이 경력 개발 단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정답이 되겠네요.